트리우스 광명 여기 5천만 원, 6천만 원 마피가 떴다는데 좀 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되게 코웃음 치면서 네가 진짜 뉴스만 보고 뭘 모르는 상태에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트리우스 광명이 2024년 12월부터 지금 입주를 시작하면서 여기가 마피가 떴다라고 해서 자극적인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광명에 마피 뜬데 새 아파트도 지금 이제 얼죽신 대세라는데 얼죽신도 이제는 아닌가 봐. 좀 가격이 꺾이나 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광명인데요. 2024년 12월이고 3,344대네요. 대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오랫동안 저랑 스터디를 하신 백고목곰님의 보고서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시기에 왜 광명을 봐야 되는지 입지적인 변화와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이런 거를 본인의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보실 때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들의 모양과 위치,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은 자료라서 좀 잠깐 활용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이 지금 광명 사거리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 걸어와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돼. 솔직히 10분, 저도 발걸음이 진짜 빠른데 10분 만에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좀 빠른 걸음으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됐고, 이 트리우스 광명이 어때요? 광명 사거리 역 쪽에서는 꽤 멀어요.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죠. 그나마 요 밑에 있는 4구역인, 여기 광명 2구역이잖아요, 트리우스가. 광명 4구역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나마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리우스 광명보다 센트럴 아이파크는 어때요? 25년 11월이니까 아직 입주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 트리우스 광명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얘도 들어가고 싶게 더 역세권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트리우스 광명보다 센트럴 아이파크가 더 좋은 단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들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막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트리우스 광명에 30평대 가격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쪽 뒤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랑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이 붙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당연히 센트럴 아이파크가 비싸죠.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주장이 몰려있는 시기에 좀 싸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빠르게 좀 좋게 가져와야지 라고 하는데, 트리우스 광명을 요번에 1월 18일에 임장을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아니 마피가 떴다는데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막 매도자가, 소유주가 어떻게 해서든 팔고 싶어가지고 막 매물을 던지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여기 5천만 원, 6천만 원 마피가 떴다는데 요 마피가 좀 싸면 좀 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되게 코웃음 치면서 네가 진짜 뉴스만 보고 뭘 모르는 상태에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34평에만 마피가 있고 20평대 24평, 25평 뭐 이런 애들은 마피 없어. 이런 애들은 전세도 물건도 귀해. 34평도 마이너스 피는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 매물이 조금 있는 거지 5천, 6천 뭐 이런 마피가 뭐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 있다 이런 상황 아니야. 5천, 6천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 한두 개만 나온 거야. 그것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찾아봐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너 뭐 마피 지금 급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지금 입주장이 시작된 상황이라서 전세 거래하기 부동산 사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매매에 그렇게 목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러 왔어요 해도 지금 너 지금 전세에 바로 결정할 거 아니면
설명만 어느 정도 해주고 결정하면 와 하고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느라고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은 좀 약간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와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거래 직접 진짜 지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계약서 쓰느라 바빠가지고 눈코 틀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344세대나 되니까 전세 매물이 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지금 20평대는 4억에서 4억 5천, 30평대는 5억 이상 가격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철산이나 뭐 다른데 전세가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라고 했을 때 원래 입주장에는 주변의 준신축보다 가격이 싼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트리우스 광명 34평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5천, 11억 분양가는 11억 정도 전후에 됐다가 마피가 좀 떠서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에 34평 가격이 나오는 거고 24평 같은 경우는 지금 8억대, 9억 전후로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은 그 정도를 고수하면서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나 그 옆에 광명자이 더샤포레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이런 식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얼마 플러스, 얘보다 얼마 마이너스, 얘보다 얼마 플러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가격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 광명 뉴타운 상단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트리우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더샤포레나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그 밑으로는 아크포레 자이, 그 다음에 여기에 옆에 있는 프로지오, 그리고 호반 서밋,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1구역, 2구역 이렇게 알아보고 세 번째로 철산동의 가장 평지면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학교도 잘 돼 있고 그나마 사람들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이쪽 철산역의 상단에 되어 있는 철산 13단지 롯데캐슬 SK뷰, 자이더 헤리티지, VL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신축의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3,804세대로 대단지고요. 지금 입주가 2025년 5월로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평지에다가 철산역을 끼고 있고 초역세권 아파트지만 충분히 도보로 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입지가 탄탄한 단지죠. 그래서 누구보다 가격도 더 잘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껴서 이쪽으로 광명뉴타운 이쪽 상단으로 갈 거냐 여기까지 넘어올 거냐 사람들이 지금 저울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철산동에 준신축들이 몰려있는 철산역 하단 남부권에 위치해 있는 준신축들의 분위기까지 쭉 알아봐서 4구역으로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뭐라고 했죠? 광명 뉴타운에서 광명사거리역 상단에 위치한 북부 쪽에 있는 단지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광명 자이 더샤포레가 광명 1구역, 트리우스 광명이 광명 2구역,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4구역, 그 옆에 5구역인데요. 지금 이름이 어때요? 최근에 만들어진 단지들은 이름이 힘들어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된 거잖아요. 광명 뉴타운이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서울의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정말 여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었던 지역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광명 사거리역에서 주변에 이렇게 약간 시장과 상권이 어우러져 있는 구도심 약간 상권 자체도 그렇게 완전 모던한 일직도처럼 새 거의 상권은 아니고 이제 구도심의 상권들이 앞쪽에 몰려 있고 그 뒤쪽으로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랑 좀 거리가 있어서 뒤로 갈수록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자이 더샤포레나 같은 경우는 이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한 1억 정도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매매는 나오고요. 전세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 싸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2025년 12월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막 활발하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지금 입주장인 애만 거론하기에도 바쁘고 관심 갖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 트리우스 광명만 신경 쓰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단지는 확연하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가격을 기반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 추측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센트럴 아이파크는 25년 11월 예정이잖아요. 얘 또한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트리우스보다는 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입주가 훨씬 더 늦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아예 거론조차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학교가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좀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젊은 수요층이 좀 많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단지 요 앞쪽은 특히나 그나마 여기에서 가깝게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도 여기가 제일 먼저 빠지고요. 전세 가격이 만약에 괴리감이 가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가격 차이가 나면 이게 전세 거래가 안 돼서 이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지금은 1단지가 조금 더 선호하고 2단지는 이제 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단지가 더 좀 선호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단지가 다 같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선호도 차이에 따라서 1단지가 조금 더 먼저 내는 경향은 있다. 요 정도까지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리우스 광명의 동별 입지, 로얄동, 비로얄동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트리우스 광명, 이 문설주가 있는 단지 앞 사진이에요. 근데 이 앞에 보면 도로가 아직은 이렇게 주변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트리우스 광명에 문설주가 있는 정문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도로는 주변으로 막 이중주차 되어 있는 도로가로 세워져 있는 주차장처럼 약간 쓰는 것처럼 도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금 광명 4구역인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공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로 차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막 활발하게 막 주변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이 광명 뉴타운의 상단 지역은 이 아파트만 있고 주변에 아직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아직 좀 썰렁한 상태는 맞긴 맞다. 단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새 약간 커뮤니티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 놀이터가 있고 엄마들이 거기서 아이들 노는 걸 지켜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 주민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커피숍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들이 요새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트리우스 광명도 이렇게 커피숍처럼 조성을 해놨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주민들과 이제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 단지 내 상가들을 보면 부동산만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그나마 이제 두 구역의 상가들이 있는데 부동산만 있는 구역이 있고 여기는 부동산 플러스 이렇게 피아노나 이런 태권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상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내 상권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요 앞에 이렇게 다 공사판인 것처럼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죠. 좀 자리를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리우스 뒤쪽으로 목감천이 보이는 도로 쪽도 이제 2차선으로 이렇게 넓지 않고 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명은
전반적으로 좀 광명뉴타운은 좀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상당 구역은 경사도가 좀 덜하고 이 뒤쪽으로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뒤쪽은 거의 목감천이랑 산책로 이런 거는 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막 넓게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들만 봐도 간접 임장으로 이런 분위기구나, 아직 좀 조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광명 사거리역 하단에 있는 단지 구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구역, 12구역이 아직 단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광명사거리역에서 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로 가장 가깝고 평지에 지어지는 단지로 이 광명뉴타운에서 가장 큰 몸값을 자랑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바로 11구역이랑 12구역이죠. 그래서 11구역 같은 경우는 광명사거리역에서 역세권 아파트로 평지, 그래서 이쪽에 조성이 될 거고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철산 역세권으로 이제 조성이 될 건데 1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능선 보이시죠? 경사도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오지는 못했는데 지금 땅을 다 이렇게 다지고 있어서 다 철거를 했고 땅이 보이는데 언덕이 워낙 심해서 정말 그 한남동에 그 한남 뉴타운 이렇게 조성한 것처럼 막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12구역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장난 아니지만 철산역 역세권 단지로서 또 몸값을 크게 자랑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구역이 여기 광명 아크폴의 자이고요. 여기 15구역이 이게 프루지오 센트베르, 그리고 10구역이 호반 서밋.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폴의 자이가 지금 광명사거리역 하단에서는 가장 연식이 오래됐어요. 4년 차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지오가 2년 차, 1년 차, 1년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4년 미만의 신축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리오스 광명이 입주해서 입주장이 되면 더 신축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있는 단지들이 매매가도 좀 흔들리고 전세가도 흔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사실 여기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사실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단지만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아직 주변에 이런 도로라던가 인프라가 사람이 살 수 있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직은 조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크폴의 자이라던가 프루지오 서밋이 있는 요런 여기 단지 같은 경우 이제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4년 동안 이게 정비가 된 거예요. 사실 4년 전에 여기 큰 도로에만 상권이 좀 발달되어 있고 이제 차가 다니면서 이쪽으로만 활성화되어 있지 사실 이쪽 주변으로는 단지 내 상권 이외에는 딱히 볼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4년차가 되니까 이 신축 단지들이 들어선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 내 상권이 크게 발달해서 여기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이 골목에도 상권이 크게 형성되고 학원가도 들어서고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인프라가 꽤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요 뒤쪽에 다 몰려 있으면서 여기 상단에서는 학교가 다 이쪽에 몰려 있어서 이쪽으로 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군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기 밑으로 조금 더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위로 옮겨가는 사람이 1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가격이 흔들릴 만큼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몰려가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신기한 게 가격이 안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심지어 트리오스 광명보다 전세가도 한 5천만 원 정도 비싸고 매매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5천에서 많게는 1억 이상 더 가격이 비싼 상태로 나와 있고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트리오스 광명이나 광명사거리
상단에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아서 여기 가격이 많이 빠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광명뉴타운에 우리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는 조금 하단에 있었던 단지들이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딱 밀집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광명사거리역 밑에 있는 단지들은 어때요? 역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고 단지들의 모양이 네모반듯하게 예쁘게 생기지 않고 위에 상단에 있는 애들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밀집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의 밀집도가 떨어지면 서로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좀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위에 상단에 입주가 시작되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탄탄하고 매매가 어차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입주할 때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싸기 때문에 매매도 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트리우스 광명도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목적의 사람이 들어갔다가 잔금을 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뜨거 하면서 그냥 원금 회수 차원에서 내가 거래를 이제 하고 그냥 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피, 그리고 대출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피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뭐 입지가 안 좋아서 뭐 그런 물건들로 막 쏟아지듯이 정말 혼돈으로 쫙 몰아쳐서 매물이 막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입주장에 마피가 많이 나오고 전세가도 좀 낮게 형성되면 좀 싸게 거주를 하거나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크폴의 자이 이 단지 앞에 단지 내 근린상가가 엄청 활발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부동산은 기본이고 커피, 그리고 학원, 피아노, 병원 이런 메가커피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루지오 쪽 상가에서도 뭐 김밥집,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아파트 뒤쪽으로 이제 빌라들도 있는데 꼬마 빌딩으로 해서 이쪽에도 병원이라던가 상권들이 좀 잘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4년 동안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큰 대로변으로도 상권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그리고 마을버스랑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철산동으로 이동하기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막 5분,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있어가지고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